오늘은 꼭 먹어봐야 해. 친구가 그러는데 이 디저트 한번 먹으면 다른 건 생각도 안 난대. 맞아. 여기 유자 디저트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유자가 대체 뭐야? 한국 전통 과일이라던데. 뉴욕에서 지금 난리야. 3개월 전에 겨우 예약한 거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감동시킨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실시간 감동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뉴욕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카페와 그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유자 디저트인데요. 한국의 전통 과일 유자가 뉴욕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유자가 뉴욕에서 일으킨 황금빛 열풍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셰프 알렉스 리입니다. 요즘 제 카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유자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제가 유자 디저트를 개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왜 굳이 유자를 써야 하죠?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죠. 뉴욕에서는 유자라는 단어조차 생소했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유자가 레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 처음 맛본 유자차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그 맛,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따뜻해지는 특별한 감각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거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유자를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유자를 직접 공수하고 뉴요커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자는 더 이상 생소한 재료가 아니라 뉴욕의 핫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저희 카페는 3개월을 기다려야 예약이 가능한 명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의 전통 과일 유자가 뉴욕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시죠. 뉴욕, 맨해튼의 밤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차가운 도시의 빛 속에서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셰프라는 직업은 늘 열정과 창의력을 요구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뎌진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알렉스, 이 스테이크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의 찬사가 더는 제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레시피와 한정된 재료, 레스토랑은 늘 바빴지만 저 자신은 늘 멈춰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한 잡지를 우연히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전통 요리라는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치, 비빔밥 같은 이름은 익숙했지만 한쪽 구석에 소개된 노란빛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자, 사진 속 유자차는 투명한 잔에 담겨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아래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자는 한국 남부에서 자라는 독특한 과일로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 유자차로 즐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노란 과육이 담긴 잔을 보고 있자니 상큼한 향과 따뜻한 맛이 상상만으로도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찾던 게 이거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서울의 찻집에서 만난 유자차? 며칠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과 활기찬 거리에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찾고 싶었던 건 유자차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적한 골목에서 작고 아담한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전통 유자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한국 전통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유자차 한 잔 부탁드려요. 잠시 후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유자차가 나왔습니다. 노란빛의 액체 속에 유자 껍질과 과육이 둥둥 떠 있었고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잔을 들고 한 모금을 마시자 상큼함과 달콤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따뜻하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은 마치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유자차인가요? 정말 놀라운 맛이에요. 네, 유자차는 피로를 풀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겨울철 필수품 같은 존재죠. 찻집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유자라는 과일이 재료 이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자의 매력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고흥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고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눈에 이곳이 유자의 고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들판 곳곳에 노랗게 물든 유자 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유자의 상큼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자 농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반갑습니다. 저를 맞이해준 박영수 농부님은 30년 넘게 유자를 키워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에 담긴 정성과 노력은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자는 다른 과일보다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해풍과 햇빛이 적당히 필요하고 병충해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잘 키운 유자는 그만큼의 가치를 돌려줍니다. 그는 유자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자는 정직한 과일이라고 불려요. 노력한 만큼만 얻을 수 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유자 수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가지마다 달린 노란 유자들은 마치 황금빛 보석 같았습니다. 유자를 딸 때는 손으로 돌리면서 조심스럽게 따야 해요.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수확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손에 들린 유자를 코에 가져다 댔을 때의 상쾌한 향은 그 모든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이 유자를 뉴욕으로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유자는 정성과 기다림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겁니다. 수확이 끝난 뒤 저는 농부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욕으로 정기적으로 유자를 공급받기로 한 것이죠. 유자 수확 뒤 농부님의 가족들과 함께 유자청 만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먼저 유자를 반으로 자르고 과육과 껍질을 분리한 뒤 씨를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설탕과 유자를 섞어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유자청은 발효가 핵심이에요. 3개월 이상 숙성하면 맛이 깊어지고 유자의 효능도 극대화됩니다. 그들이 만든 유자청은 달콤한 설탕 맛과 상큼한 유자의 향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을 감싸는 듯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유자를 활용한 디저트를 찾기 위해 여러 카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유자 디저트를 판매하는 한 카페에서 제 인생을 바꿀 메뉴를 만났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유자 파르페와 유자 케이크였습니다. 유자 파르페 유자 과육과 달콤한 크림, 바삭한 견과류가 층층이 쌓인 디저트로 보기만 해도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유자 케이크 유자 껍질을 갈아 넣어 만든 케이크로 촉촉한 식감과 상큼한 향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파르페를 한 입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상큼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바삭한 식감이 정말 놀랍네요. 저는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파르페와 케이크를 뉴욕에서도 만들고 싶어요. 비법을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웃으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르페는 유자 과육을 설탕에 절여 상큼한 맛을 살리고 그 위에 크림과 견과류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게 포인트예요. 크림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가볍게 휘핑하는 것도 중요하죠. 유자 케이크의 비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케이크 반죽에는 유자 껍질을 갈아 넣어 향을 살리고 시럽 대신 유자청을 발라 촉촉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위에는 얇게 썬 유자 껍질로 장식하면 시각적인 매력도 살릴 수 있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제 머릿속은 유자를 활용한 새로운 디저트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유자를 활용한 디저트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흥에서 계약한 유자는 첫 배송부터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상자 가득 퍼진 상큼한 향은 뉴욕에서도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알렉스, 이건 뭐야? 이 노란 과일은 처음 보는데. 저희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유자를 처음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유자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과일인 유자야. 상큼한 향과 달콤한 맛이 아주 특별하지. 오늘부터 이걸로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할 거야. 저는 카페에서 배운 유자 파르페와 유자 케이크를 뉴욕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뉴욕의 소비자들이 유자를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자 파르페를 만들기 위해 먼저 유자 과육을 설탕에 절여 숙성시켰습니다. 파르페의 핵심은 유자의 상큼한 맛을 살리면서도 달콤한 크림과 바삭한 견과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죠. 크림은 너무 무겁지 않게 휘핑하고 유자 과육은 얇게 썰어 식감을 살려야 해. 케이크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반죽에 유자 껍질을 곱게 갈아 넣어 향을 살리고 유자청을 시럽 대신 발라 촉촉함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크 위에 유자 껍질을 얇게 얹어 장식했죠. 뉴욕 사람들이 이 맛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처음 디저트를 출시했을 때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건 뭐야? 레몬이랑 비슷한데 더 달콤하네. 맛있긴 한데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손님들이 유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낯설게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만 판매하는 대신 유자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유자의 스토리를 알리다. 카페 한쪽 벽에는 고흥 유자 농장의 사진과 이야기를 전시했습니다. 농부님이 유자를 키우며 겪은 이야기와 유자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적어두었죠. 또한 메뉴판에는 유자가 가진 특별한 맛과 건강상의 이점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유자는 한국 남부 지방에서 자라는 특별한 과일로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입 맛보며 그 상큼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손님들은 유자의 이야기에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과일이 있구나. 이 디저트는 아주 흥미로운데 결정적인 순간은 뉴욕에서 유명한 푸드 블로거가 카페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녀의 리뷰는 뉴욕의 요식업계를 흔들 수 있을 정도였죠. 그녀가 유자 파르페와 유자 케이크를 시식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 디저트는 내 생애 최고의 디저트야. 유자는 한국의 자연과 정성이 담긴 보물이야. 그녀의 리뷰는 곧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카페는 단숨에 뉴욕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유자 디저트는 뉴욕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유자 파르페는 상큼한 행복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유자 케이크는 황금빛 케이크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허니 유자티 에이드는 직장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상쾌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이 음료는 곧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죠. 이 음료는 정말 특별해요. 피곤할 때 마시면 기운이 나는 느낌이에요. 저는 유자가 뉴욕에서 성공을 거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자의 매력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흥 유자 농가와 협력하여 유자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자를 활용한 레시피를 유튜브와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자의 안에는 자연의 힘과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유자의 황금빛 열풍은 이제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유자가 이제는 글로벌 디저트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자가 어떻게 뉴욕을 바꿨는지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도 유자의 특별한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과일 유자가 뉴욕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 한국의 전통과 자연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유자는 자연의 힘, 사람들의 정성,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자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